네, 지난번에 새로 작업한다고 했던 게 1권짜리 단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완결을 내고,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뒷부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플롯만 적어놓고 막판에 좀 갑자기 안 써져가지고 그렇게 대충 넘겼고 완결을 내고 지금 다시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는 김에 예전에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죠. 플롯 만들기였나? 그 영상 2부를 한번 신작 들어가는 김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제가 바꿔주고도 있고 수정을 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당 영상을 찍는 현 시점에서의 제 작업 방식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하는 김에 그냥 아예 플롯을 하나 짜보자면 일단은 이게 제 스티커 모아놓는 저건데 일단은 이걸로 여기다 적어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이제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목을 적지는 않고 주로 제가 작업을 하기도 전부터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결을 낸 다음에 그 작업을 하면서 생각해놨던 제목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제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키워드만 적어놔요. 어떤 작품인지.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이 황녀인데 비운의 황녀다 이러면은 뭐 비운의 황녀 뭐 이렇게 대충 키워드를 그 다음에 이미 작업이 완료된 거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완결이 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블러 처리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얀색 포스트잇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로 돼 있고 안에 뭐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저는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놓고 이렇게 써요. 여기다 뭘 쓰냐면은 이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을 한 두세 줄로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정말 짧게. 뭐 대충 누가 나와서 뭘 해서 뭘 하는 내용 그냥 딱 여기까지만 적어놔요. 세세하게 적어놓지 않고 주인공 이름 뭐 이런 것도 적지 않고요. 이거를 적어놔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 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롯 짜기 1편에서도 보통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소설이라는 걸 쓸 때 그 구상하는 그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요 작은 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 주인공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재밌겠다.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뭐 처음부터 첫 만남은 이렇게 하고 그때 누가 나타나고 뭘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여기 핵심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핵심인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 이제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뽑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해놔요. 그때 플롯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통 3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다고 했잖아요. 로판의 경우에는 회차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잘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그때 댓글에도 달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요거를 못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의 경우죠. 이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열을 하나요? 이거 만드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라는 메일을 보내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요쪽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코어를 정했잖아요. 이 코어를 보면서 생각을 하길 이 이야기에 들어가면 좋은 사건들 있죠. 그걸 순서대로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니면 혹은 보고 싶은 아니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사건, 사고들, 에피소드를 약간 대충 나열해요.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애초에 순서대로 떠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순서대로 안 떠올리고 뭐 복수를 하는데 뭐 일단 한 번은 당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더 통쾌함이 커지니까 뭐 어떤 사건 뭐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 주인공한테 조력자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뭐 여자 주인공을 배신한 남자 주인공이 어떤 뭔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여자 주인공이 그 머리를 써서 계략을 꾸며서 복수할 대상을 함정에 빠뜨린다거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올릴 수 있는 에피소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쓰고 싶은 장면 아니면 사건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 사건 그냥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이 코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페이지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을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사건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진행되고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맨스면은 여자 주인공하고 같이 썸을 타거나 아니면 연애 대상인 남자 주인공이 있겠죠. 그 남자 주인공하고 만나는 계기 아니면 마음이 통하는 계기 아니면 마음이 오픈되는 계기 아니면 마음이 열리는 계기 아니면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계기 아니면은 서로 고백하고 그러는 계기 그거를 사건들이랑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서로 신경 쓰이는 그런 지점으로 삼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들을 배열을 해요. 그때도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플롯을 작성을 하는 그 작가님의 성향에 따라 플롯을 세밀하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쓰거나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롯을 그냥 진짜 대충 짜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쓰면서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 회차에 들어갈 내용을 상상을 하고 그걸 동시에 작업을 바로 하는 거죠. 상상하자마자 작업을 하는 방식. 그리고 작업 다 하고 이 상상할 거리가 다 떨어지면 다시 상상을 해서 옆에 적어놓고 다시 작업하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신작 플롯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이걸 템플릿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해둔 게 지금 이 노트에 여기 붙이고 여기다가 제목,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놓고 이쪽에 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걸 적고 이쪽에 이제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걸 적고 아까 페이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위에 전체적인 줄거리 정리를 하고 여기 적어놓은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아까 앞에서 본 페이지가 그거예요. 네,
지금 여기 제목 적고 여기에다가 키워드 적고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적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사건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일단 나열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서 이걸 썼으니까 얘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플러스 적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